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강원도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삼척에서는 40대 남성 한 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강릉과 속초 그리고 양양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미시령 터널과 진부령 등 강원도 내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도였던 곳이 마치 호수로 변했습니다.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상가 입구 절반이 잠겼습니다. 강릉 경포 진안 상가가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물이 못 나가니까 호수가 계속 차 있는 상태니까 지금 호수 수위보다 여기 우수관 수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역류를 한 거죠. 진안 상가 뒤편은 물론 이 일대 상가들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 점포들은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피해 복구도 마치기 전에 또다시 이 같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릉의 또 다른 상습 침수 구역인 안목사거리와 경포중학교 인근도 갑작스럽게 차오른 물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속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낮 한때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상습 침수 지역인 교동 아남프라자 인근 대로가 침수됐습니다. 저지대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42세대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삼척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서는 40대 남성이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수로로 휩쓸려 들어갔다는 신고를 토대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양양에서는 광천천과 장승천 등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뚝이 붕괴되거나 범람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마을 침수 위기가 커지면서 인근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우리 마을 해관 2층에다 대피시킨 상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돌아가서 이쪽 상황을 설명해 줘야죠.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후 3시 현재 150가구 313명이 침수와 산사태 등의 우려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43개 도로가 침수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릉 섬서청 제방유실로 월호평동과 하시동 마을 일대가 침수되자 시민들이 강릉시에 대응 부실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긴급 복구 작업을 펼치는 동시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고성에서는 저수지가 붕괴 위험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삼척에서는 무너진 흙더미에 집이 깔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면서 산 비탈에서 토사가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흙더미를 막기 위해 비닐을 덮었지만 역부족입니다. 계속되는 폭우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산 밑에 있던 집까지 덮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찡 소리가 나요. 또 절에 종 치는 것처럼 찡 소리가 나는데 아이까 바사삭 내다 보니까 그만 주르르르 내려오잖아. 강원도 고성에서는 오전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긴급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성 원암저수지와 도원저수지 등 5곳이 홍수위에 근접하면서 붕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저수지와 하천 범람 위기로 고성 지역에서만 20개 마을 주민들이 인근 마을회관 등지로 몸을 피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 마이삭 당시 완전히 잠겼던 삼척 장미공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깨끗하게는 못 만들었지만 거의 다 돼가는데 또 이렇게 되는 뭐 담장이 뭐 석축이 다 자빠져 버렸으니 이제는 뭐. 양양군 현북면에서는 하천물이 불어나 2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양양 서면에서는 하천 둑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관통도로는 산사태로 낮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고성 진부령에서는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 곳곳이 끊겨 도로당국이 긴급하게 차량들을 우회시켰습니다. 강원도 재난당국은 태풍 하이선으로 도로 40여 곳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부산도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2m의 강풍까지 몰아쳤는데요. 부산에서만 피해 650여 건이 접수됐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 하이손이 남긴 피해 현장을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 비탈면에서 토사가 쏟아지며 2층 주택을 덮쳤습니다. 68살 남성이 무너진 흙더미로 주택에 갇혔지만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이 창문을 통해 구조했습니다. 꽉 하길래 나 태풍인 줄 알고 문 도로 타고 꽉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막 뻘 속에 막 이렇게 막 뭐 하는가 있더라고. 감이 없으니까 좀 위험하게 돼가 있어요. 태풍이 해안가에 바짝붙어 통과하면서 해운대 청사포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로를 덮쳤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며 도로 일대가 마비됐고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돌 지금 산발이 해놓은 거 있죠. 뭐 나는데 저기 이만큼 떠내려오는 기라 파도가 넘어가지고 방파제가 돼도 넘어오는 게 저 집채만한 게 올라오니까네. 기장군 칠암리 두호 마을에는 높이 3, 4m의 파도가 덮쳐 도로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울퉁불퉁 부서졌습니다. 기장 정관 산업단지 도로는 흙탕물에 제 기능을 잃었고 강서구 지사동 미음터널 인근에는 사면이 붕괴돼 창원 부산 간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광안대교에서는 1톤 트럭이 강풍에 넘어지며 다리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대형 소방차로 바람을 막으며 소방과 경찰이 연합해 60대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는 58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65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동한 하이선은 경로 그대로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택엔 물이 들어차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경주 현곡면 나원리입니다. 어른 허벅지까지 물이 찼습니다. 소방대원은 발이 묶인 마을 어르신을 등에 업고 구조합니다. 청송 주황산에도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계곡물이 범람했습니다. 주변 상가를 덮치면서 주민들은 대피소로 겨우 몸만 피했습니다. 대구 도심하천 심천도 겁이 날 정도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올게 비 온 중에 수위를 보니까 4m 한 50 정도 올라갔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경북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300건에 달합니다. 경주와 포항 등 4개 시군 주택 23가구가 침수돼 주민 49명이 임시 대피했습니다. 또 11개 시군 17,000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2호, 3호 터빈 발전기가 연이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하고 있으며 다행히 방사능 육출은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또다시 경북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는 등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어른 허리만큼 물이 들어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잘 익은 멜론들이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추석 대목 출하를 겨우 열흘 앞둔 상황. 농민들은 속이 탑니다. 저희가 한 10일 있으면 수확을 할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도 못 쓰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라든지 생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거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하여튼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라리 이삭이 팬벼도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가을볕에 널어놓은 고추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 일대는 평소에도 침수 피해가 잦았는데 이번에도 태풍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펌프장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계속 늦어진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피땀을 내고 1년 동안 농사 이렇게 망가지는 건 사실 문제가 많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열심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7일 오후 3시 기준
경북 지역 농경지 300헥타르 이상이 침수, 낙과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상황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전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긴급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주 월성 원전 2, 3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춰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전 8시 38분쯤 월성 원전 2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한 데 이어 9시 18분쯤 3호기 터빈 발전기도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원자료 출력은 60%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태풍 때문에 전력 설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휩쓸고 간 경남에서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경사면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지역 피해 상황을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 문동동의 한 아파트 뒤편입니다. 갑작스럽게 나무와 함께 토사가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칩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근 아파트 뒤쪽 옹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 밑에 세워져 있던 차량으로 덮쳐서 좀 피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 버스가 운행을 중지한다는 그런 방송이 아침에 들리더라고요. 창원에서는 토사가 2차선 도로를 덮쳤습니다.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철망은 찢어진 채 엿가락처럼 어지럽게 휘어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로 인해 구련터널 인근 법사면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창원시가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6시간 이상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침수와 강풍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7일 오전에만 2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양산 어곡동 일대는 성인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오르면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강풍으로 창원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장 가벽이 무너져 내렸고 김해와 거제 등에서 2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도내 지하차도 32곳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곳곳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취약 지역 주민 6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접수된 크고 작은 태풍 피해는 250여 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드럽게 펼쳐진 염전이 바닷물 대신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비구름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태평염전을 덮친 겁니다. 염전이 자리 잡은 신안 지도읍에 7일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200mm 정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잇따른 가을 태풍에 염주들은 소금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하는 일이지만 죽을 맛이죠. 장마가 올해 약 한 50일 정도 길었고요. 지금 3번 연속 지금 현재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평년에 한 60%에 머물러 있어요. 올 가을에 상당히 수급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선 강풍에 상가 간판이 떨어질 뻔했지만 소방대원들이 밧줄로 고정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광양과 순천에선 가로수가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순천과 장성에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길이 7,000m가 넘는 신안 천사대교는 강풍 때문에 아침 6시부터 통제되면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안 옥도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8m를 기록했고 여수 거문도는 최대 5.1m 높이의 파도가 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전남 지역은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경미한 신고만 접수됐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빗길 교통사고, 차단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간판 등 안전조치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경미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핥히면서 지금까지 전남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30여 건. 다만 이번 태풍은 전남 신안과 진도에 많은 비를 뿌린 만큼 벼 쓰러진 피해도 속출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북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지대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침수되고 쓰러진 나무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태풍 피해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갑자기 차오른 물에 차량 윗부분만 간신히 보입니다. 7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팔복면 인평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침수로 고립된 운전자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흘러내린 토사 옆으로 차량이 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서산시 대산읍 화곡터널 인근 도로에 토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쯤. 토사는 도로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작은 나무 2그루, 3그루 정도가 옹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바닥으로, 도로가 바닥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이게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면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아산에서는 전날인 6일 밤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겨 이 일대 7,9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다 복구됐습니다. 지난달 태풍 하구핏 당시 낚싯배가 뒤집히는 등 돌풍 피해를 입었던 태안 지역 어선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일찌감치 피항을 완료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7일 오후 2시 기준 충남에서는 48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동반한 강풍은 전북 지역에도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읍시의 한 시골 마을 정자가 완전히 주저앉아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밖에 나무가 쓰러지고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전북 지역에 모두 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다행히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서해안을 지나간 가운데 과수낙과 농작물 침수 등 피해는 집계 중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한때 내륙을 관통한다고 예보돼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는 동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수도권 지역 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온종일 강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렸는데요.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자리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풍을 따라 정박한 어선들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인천항 인근에는 7일 낮 동안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연평도, 백령도 등 인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심에도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인천에서는 한때 불어닥친 강풍의 영향으로 도로 한가운데 중앙분리대가 힘없이 부러졌고 대로변에 설치됐던 구조물도 바람에 날아가 파손됐습니다. 또 경기 부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보된 기상 상황의 강도가 약하여 현재까지 인명피해 건은 없으며 내일 오전까지는 강풍이 예상되오니 시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오전에는 심했고 조금 밖에서 집에서 보니까 좀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뭐 사러 나왔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지방에 남부 지방에 피해 많은 거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태풍 하이선은 동해상으로 진출했지만 8일 오전까지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50일이 넘는 최장기간의 장마 끝에 연이어 태풍이 몰고 온 기록적인 집중호우까지 땅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해진 지반 때문에 크고 작은 산사태와 도로 유실, 낙석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태풍은 지나갔지만 산사태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산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사방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섞여 주택가는 흙탕물 바다가 됐습니다. 하천변 도로는 거세진 물살에 거의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던 도로는 한 차선만 남았습니다. 더욱이 연약한 지반으로 거센 물살이 들이쳐 추가 붕괴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7일 태풍 하이선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속초와 양양 등 영동 지역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여름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데다 최근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강타하면서 산사태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태풍 하이선 영향에 대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지자체도 시시각각 바뀌는 기상 정보에 맞춰 저지대,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대응에 힘을 쏟았습니다. 태풍이 오후 1시 30분 강릉 북부 해상을 통해 진출할 때까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반이 약해져 도로가 유실되고 산간 도로에 돌이 떨어져 차량 통행이 중단되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벗어났지만 산사태와 지반 침하, 낙석 등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랜 집중호우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지반이 비가 그친 뒤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뒤산이 좀 경사가 있고 좀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산이 돌산이 아니고 흙산으로 이루어졌다. 흙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마을 뒤산 일부에 물길이 있어서 그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데 만약에 살고 계시다면은 그 지역은 언젠가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산자락 주변과 워낙 지반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에서는 차량 통행 시 산사태 또는 낙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후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현장에선 지역 주민들이 저희 LG 헬로비전으로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엔 주민 제보 영상과 사진을 통해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승태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 상황인데요. 오늘 낮에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이 물이 취재기자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는 모습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농민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상은 부산입니다. 네, 파도가 방파제의 세차게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로가 파손되면서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영상입니다. 시내버스가 빗물에 갇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시내버스 바퀴가 빗물에 아예 잠겼는데요. 가창명 용계리에서 버스가 침수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풍으로 나무도 도로 위에 맥없이 축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시 현풍읍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구조대원들이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